여러분, 보안 취약점 점수 시스템 CVSS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숫자가 이제는 단순한 업데이트를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전략적 도구로 진화했습니다. 오늘 CVSS 4.0이 어떻게 우리 보안 전문가들의 의사결정 방식을 뿌리부터 바꾸려고 하는지 그 핵심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보안팀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공감하실 질문일 거예요. 매일같이 경보가 쏟아지는데 그 대부분이 치명적 등급이라면 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진짜 중요한 것과 그냥 시끄럽기만 한 걸 구분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죠. 자, 이 그래프가 바로 문제의 핵심, 점수 인플레이션 현상을 보여줍니다. CVSS 3.1 버전에선요, 취약점의 거의 80%가 높음 아니면 치명적 등급에 몰려 있었어요. 이러니까 치명적이라는 경고가 더는 치명적으로 들리지 않는 거죠. 보안팀은 뭐가 진짜 큰 불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경보 피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CVSS 4.0이 등장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네 가지 핵심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표준을 알아볼 거예요. 먼저 치명적 등급이 왜 위기를 맞았는지, 그리고 구조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뜯어 고쳤는지, 또 공격을 얼마나 더 세밀하게 보게 됐는지, 마지막으로 실제 의사결정에 어떤 맥락을 더해주는지.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치명적 등급의 위기. 도대체 왜 변화가 이렇게 시급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CVS 3.1은 몇 가지 뚜렷한 한계가 있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경보 피로가 가장 큰 문제였고요. 또 범위, 영어로는 스코프라고 하는 항목이 있었는데 이게 분석가마다 해석이 제각각이라 점수의 일관성을 해치는 주범이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나 사물 인터넷처럼 모든 게 복잡하게 얽힌 현대 환경의 위협을 제대로 담아내기엔 좀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두 번째,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했습니다. 모든 혼란의 원인이었던 그 모호한 스코프 지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보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CVS 4.0의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변화, 논란의 중심이었던 스코프 항목을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아주 과감한 결정이었죠. 아니 그럼 이 스코프가 대체 뭘길래 이렇게 문제였을까요? 이 항목은요, 한 시스템의 취약점이 다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를 변경됨 아니면 변경 안됨 딱 이 두 가지 선택지로만 결정해야 했어요. 너무 단순했죠. 그러다 보니 분석가들 사이에서 엄청난 혼란이 생겼고 결국 똑같은 취약점인데도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 점수가 널뛰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에 그 혼란스럽던 토글 방식 대신 오른쪽처럼 아주 명확한 구조를 도입했어요. 이제는 공격받는 취약 시스템, 즉 V와 그로 인해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는 후속 시스템, S로 나누어서 각각의 영향을 따로따로 평가합니다. 이 새로운 이중 시스템 평가는요, 우리가 보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있죠. 정보가 새지 않는 기밀성 C, 데이터가 바뀌지 않는 무결성 I, 그리고 언제든 쓸 수 있는 가용성 A, 이 세 가지에 대한 영향을 두 시스템에 각각 따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웹서버가 해킹당해서 고객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유출됐다면 웹서버의 피해와 데이터베이스의 피해를 별도로 측정하는 거죠. 훨씬 더 정확하고 현실적인 평가가 가능해진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죠. 공격 벡터의 세분화입니다. CVSS 4.0이 공격의 특징을 얼마나 더 정밀하게 측정하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기존의 공격 복잡도, 즉 AC를 두 개로 딱 쪼갰습니다. 이제 공격 복잡도 AC는 레이스 컨디션처럼 공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순수한 기술적 어려움을 의미하고요. 새로 생긴 공격 요구사항 AT는 공격이 성공하려면 특정 프로그램이 반드시 실행 중이어야 하는 것처럼 시스템이 갖춰야 할 환경 조건을 평가합니다. 이 둘을 분리하면서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용자 상호작용 UI 항목도 요즘 웹 공격의 현실을 반영해서 세 단계로 더 정교해졌습니다. 사용자 개입이 아예 필요 없는 없음,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악성 페이지를 그냥 방문하기만 하는 수동적, 그리고 악성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해서 실행까지 하는 의식적인 행동이 필요한 능동적으로 나뉘죠. 자,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상식적으로는 사용자가 직접 파일을 실행하는 능동적 행동이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왜 그냥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수동적 행동이 어떤 경우에는 더 위험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피해자가 자기가 공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능동적 공격은 사용자가 이거 위험할 수 있어요 같은 경고창을 일부러 무시하고 실행 버튼을 눌러야 하잖아요. 근데 수동적 공격은 그런 심리적인 허들 자체가 없어서 공격 성공률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수도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변화입니다. CVSS 4.0은 단순히 기술적인 점수를 넘어서 비즈니스 리더들이 실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점수 뒤에 숨겨진 이야기, 즉 맥락을 제공합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보조평가 항목이라는 게 그 역할을 합니다. 이 항목들은 점수 자체를 바꾸진 않아요. 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아주 결정적인 맥락을 더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 취약점이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지, 웜처럼 스스로 막 퍼져나갈 수 있는지, 또는 공격당한 뒤에 시스템 복구가 얼마나 힘든지 같은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보조 항목의 가치가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여기 두 개의 취약점이 있습니다. 둘 다 기본 점수는 9.8점, 치명적 등급으로 똑같아요. 숫자만 보면 뭘 먼저 처리해야 할지 구분이 안 되죠. 하지만 B 취약점의 안전성 항목을 한번 보세요. 있음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건 이 취약점이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추가 정보를 알고 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취약점을 먼저 해결하시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명확하죠. 점수는 같아도 실제 세상에서의 위험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조평가 항목이 제공하는 맥락의 힘입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하던 복잡한 시간적 항목들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이제는 딱 하나의 핵심 질문에 집중해요. 바로 실제로 이걸 써먹을 수 있는 공격 코드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가? 이걸 묻는 공격 성숙도만 봅니다. 이론적인 위협이 아니라 당장 현실이 될 수 있는 공격 가능성을 훨씬 더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CVS 4.0은 점수 인플레이션을 줄여서 경보 피로 문제를 해결하고요. 모호했던 스코프를 없애고 이중 시스템 평가로 구조적인 명확성을 확보했습니다. 또 공격 요구 사항과 세분화된 사용자 상호작용으로 평가의 정밀성을 높였고, 마지막으로 보조 평가 항목을 통해서 실제 우선순위 결정에 필요한 핵심적인 맥락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CVSS 4.0은 취약점 관리를 단순히 기술적인 점수를 매기는 행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기술적인 심각도와 비즈니스 맥락을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나누는 전략적인 대화로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수 너머의 진짜 위험을 보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